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예, 오늘은 휴대폰 싸게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 분야에서 무려 25년 동안 휴대폰 판매를 해오고 계신 이기훈 대표님을 모시고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보면은 그 스마트폰 교체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잘 산 건지 아니면 호갱이 된 건지, 이게 스마트폰 판매 그 구조가 일반인들 알기에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쪽에 가면 여기가 제일 싸다고 그러고 저쪽은 제일 싸다고 그러고 뭐 공짜폰도 있고 버스폰도 있고 너무 많은데, 일단 스마트폰 구입을 할 때,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죠?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핸드폰을 구입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현재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통신사를 바꿔서 통신사를 갈아타서 흔히 번호 이동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번호 이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의 정책이 기존 가입자들을 우대하기보다는 타사의 가입자들을 뺏어오는 것을 더 우대해서 보조금, 소위 말하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기 변경보다는 통신사를 이동해온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이동을 할 것인지 기기 변경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통신사 이동을 결정하다 보면 자신이 결합이 돼 있어서 가족들끼리 같은 통신사에 결합이 돼 있어서 할인받고 있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생기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한 상태에서 통신사 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당장의 단말기는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통신비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싸게 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금 더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걸로는 5G면은 뭐 이런 게 또 별로 차이가 없고 4G거나 LTE면은 통신사 이동이 더 유리하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위 말하는 LTE 4G 같은 경우에는 기기 변경의 경우는 보조금을 많이 주진 않아요. 그런데 타 통신사 가입자를 뺏어오는 경우에는 기기 변경과는 다르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단말기들, 메이저 단말기라고 하는 뭐 S자 붙는 메이저 단말기들이 아니라 보급형 라인, A자가 들어가는 모델들, 삼성 모델을 예를 들어서 A자가 들어가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 통신사 이동을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공짜로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공짜로 파는. 실제로 공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짜폰 하면 말로는 공짜폰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제휴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공짜폰들이 많은데 지금 LTE 단말기들 보급형 라인들은 그런 그 연계되는 제휴카드나 이런 거 없이 기계 가격을 완전히 공짜로 판매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기기 변경일 경우에는 같은 같은 요금제를 쓰고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가격이 20만 원 혹은 30만 원 정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통신사 이동을 하는 게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기기 변경보다는 통신사 이동이 이런 경우에서는 또 더 유리하고.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5G는 이제 막 그 가입자들을 서로 만들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5G를 했을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4G 요금 체계보다 5G 요금 체들을 통신사들이 조금 더 비싸게 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5G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유리한 비용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휴대폰 하러 가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이게 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저한테 그랬던 게 공시 보조금이라는 게 있고 선택 약정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각각 뭐고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 공시 보조금, 선택 약정? 그 단말기를 구입할 때, 그러니까 신형 단말기를 구입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보조금이라고 하는 걸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시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요금에서 25% 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택약정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보조금은 말 그대로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가격에서 공식적으로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이 모델은 요금제별로 뭐 A라는 요금을 선택했을 때는 얼마, B라는 요금제를 썼을 때 얼마에 공식적으로 단말기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인을 받는 거를 말하는데 그 선택약정이라고 하는 건 그 공시보조금을 받는 거를 포기하고 그거 대신 매달 요금, 내가 선택한 요금에서 25% 요금 할인을 받는 걸 선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공시보조금 같은 경우에 모델에 따라서 지금은 단통법에서 공시보조금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마음껏 자기네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단말기에 보조금을 1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3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50만 원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신형 단말기들 같은 경우엔 통신사들이 공시보조금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대표적으로 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선에 공시보조금을 쓰게 되고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단말기들에 대해서는 공시보조금이 30만 원 혹은 4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고가 소진이 잘 안 되고 판매가 부진한 모델들에 대해서는 공시보조금을 어떤 경우에는 60만 원, 70만 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요금제,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공시보조금을 일시로 받고 단말기를 싸게 사는 게 유리한지 요금에서 25%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5G 무제한 요금제 중에서 7만 5천 원짜리 요금제도가 있습니다. 그 요금제 기준으로 2년을 쭉 쓴다고 가정을 하면 25% 요금 할인을 받았을 경우에 2년 동안 할인받는 금액이 51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단말기 선택약정은 뭐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100% 선택약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정말 제일 낮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33,000원밖에 안 써. 라고 할 경우에 33,000원씩 33,000원짜리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받으면 8,250원 정도가 되니까 2년 정도 하게 되면 한 1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공시보조금이 33,000원짜리 썼는데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온다. 혹시 20만 원이 좀 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공시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먼저 싸게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정 금액이 좀 높다 싶으면 선택약정이 더 유리한 거고 약정 요금이 좀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싼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시보조금이 더 유리하고 공시보조금을 일시로 많이 지를 경우 많이 지를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상황에 봐서 또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판매자가 이렇게 또 자기가 개인이 이렇게 할인해주는 방식도 있나요?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보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불법보조금. 현행 단통법상에서는 정해져 있는 공시보조금 외에는 판매자는 15%, 공시보조금의 15%만 할인이 가능하고요. 선택할 약정을 할 경우에는 15% 할인도 없습니다. 할인을 그 외에 추가로 단말기 가격에서 요금 할인 외에 그 단말기 가격에서 할인을 해주는 건 엄밀히 따지면 불법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핸드폰 사면서 매장 가서 할인 안 받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가를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호갱이 되는 거고 호거가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만든 단통법 기준으로 하면 저 같은 판매자들은 판매 보조금이 50만 원 나오는데 하나도 안 깎아주고 팔면 저 이미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할인해주는 곳을 찾아오는 경우는 실제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할인을 안 하고 판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다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5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오는데 30만 원 빼주고 팔면 20만 원이 남는데 하나도 안 빼주고 팔려고 하다 보면 한 대도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 욕심이 어쨌거나 30만 원을 빼주고 판다든지 40만 원을 빼주고 판다든지 해서 판매를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 단통법상 불법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은 불법이지만 실제로 99%는 다들 정해져 있는 기준 보조금보다는 더 많은 할인을 하고 판매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완전 복불복이네요. 내가
어떤 그 A라는 상점을 가고 B라는 상점을 갔을 때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어떻게 주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예,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 단톡법이 만들어진 네. 계기도 누구는 네.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니까 네. 전 국민이 다 똑같이 싸게 사서 이 잘못 산 것에 대한 호갱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라는 뜻으로 만든 건데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의 심리를 너무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만약에 그걸 안 빼고 판다 그러면 어느 매장을 가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집단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똑같다고 하면 집 앞에 매장이나 그러니까 좀 멀리 가서 집합적으로 모여있는 상가를 가도 가격이 똑같으면 그 매장을 찾지 않죠. 자, 그러면 요즘 또 아까 초반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제휴카드 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신용카드 뭐 얼마 쓰면 얼마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제휴카드 할인 자체는 나쁜 제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통신사들의 제휴카드 할인도 요즘은 그 초반 예전보다는 좀 할인 폭이 좀 줄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그 통신사에 자동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통신사에 할부로 개통된 금액에 대해서 그 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그 카드를 뭐 통신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사마다 그건 기준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일정 금액 3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쓰면 15,000원씩을 통신비에서 할인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5% 정도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할인폭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잘 활용하는 게 좋긴 한데 이 카드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판매자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자들은 판매 장려금이 있어서 그걸 할인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판매자가 자기가 받는 장려금을 어느 정도를 할인해준 금액으로 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싸게 샀구나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일부 악용하는 판매자들 그리고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는 통신사의 제휴카드 할인을 자기가 할인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기계가게에서 카드로 먼저 선결제를 하고 손님 보고는 30만 원을 충족하면 매달 15,000원씩이 할인되니까 안 나가는 거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진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공짜로 샀다고 저희 매장에도 가끔씩 손님들이 오셔서 자기 뭐 지인이 핸드폰을 공짜로 샀어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현재 나오고 있는 갤럭시 S20이 가장 최신 모델인데 최신 모델을 공짜로 샀대요. 근데 공짜로 살 수 있는 모델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비싼 요금제를 써도 그 모델이 공짜가 아닌데 공짜로 샀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휴카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휴카드로 결제가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할부로 판매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약정으로 요금에서 할인되는 25%를 마치 기계 가격을 깎아준 것처럼 이야기해서 공짜로 샀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서 전산으로 소비자 동의하에 조회를 해보면 할부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일단 소비자가 먼저 좀 똑똑해야 되네요. 근데 이게 똑똑한 관심을 좀 가라.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꼼꼼하게. 그죠? 너무 꼼꼼하지는 않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살 땐 공시지원금이 좋은지 최선 선택약정으로 하는 게 내가 유리한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인을 그렇다고 해서 그 통신사의 판매 장려금도 본사에서 주는 장려금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매를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날 시세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 할인되는 금액이.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제 현명한 분이라고 하면 집단 상가를 찾았을 때 아니면 동네 매장을 찾았을 때라도 판매자가 오늘 할인해주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 3-4군데 정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먼저 좀 비교를 하고 그게 뭐 확률적인데 내가 간 3-4군데 매장이 하나도 다 할인 안 하고 판매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4-5군데 정도 좀 돌아보면 요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좋아요. 얼마 싸게 해주냐? 그 요금 할인, 공시보조금 이런 거 빼고 내가 이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당신이 할인해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까지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판매자께서 얼마를 할인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좀 정중하게 물어보면 판매자는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잘 알아보고 그러면 내가 최소 마진을 얼마를 보고 이 가격을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보면 이런 건 있네요. 그러니까 뭐 꼼꼼하게 따질 건 아니지만 너무 쿨하게 한 군데 가서 한 번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좀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그래도 서너 군데는 좀 들러보고 너무 여유가 있어서 네네. 가격 비교를 전혀 안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호갱이 되거나 호구가 되지는 않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세네 군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한 군데를 단골로 정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 최소 세네 군데는.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이폰 SE가 뭐 출시됐다고 나왔어요. 4월 15일자로 출시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아이폰 SE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해 주신 걸 고스란히 다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폰 SE는 어쨌거나 일단은 LTE 모델이니까 기기 변경일 경우에는 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금제별로 판매자가 할인해주는 금액 기준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엔 낮은 요금제일 경우엔 거의 할인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신사 이동 고액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 뭐 선택 약정으로 보통 아이폰은 공시 15조금을 여지껏 많이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 2년쯤 지나서 재고 모델이 남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 15조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택 약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또 판매자가 할인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요금제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요금제를 쓸 경우엔 거의 할인이 없겠지만 그래도 할인을 좀 받는다고 하면 한 3, 4만 원, 4, 5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일 거고요. 고액 요금제일 경우에 소위 말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69,000원짜리 요금제가 보통 요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던데요. 그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대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는 그래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걸 얘기해 보면 공시보조금이 있고 선택 약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자 할인이 있고 그다음에 제휴카드 할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장을 좀 비교해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외에 혹시 뭐 못다한 말씀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 구입하시려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 있으실까요? 핸드폰 구입하신 분들한테 당부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지키지 못할 법을 자꾸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저희는 범법자거든요. 단톡법을 위반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은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소비자들은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도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신비가 인하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핸드폰 단말기를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한다고 하면 단말기 구매 비용도 결국은 통신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법안을 만드는 분들은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과 단말기를 규제하는 정책을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오늘 들으면서 저도 여지껏 지금 뭐 제 나름대로 이게 좀 나름 스마트하게 바른 판단을 하면서 휴대폰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군요. 저도 일정 부분 나는 호갱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알려주신 그 많은 부분들을 서로 잘 따져보시고 최소한 뭐 이렇게 서너 군데 비교해보시고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